아니 누가 가사를 쓸 때 꼭 그것 같아. 오늘의 컨텐츠는 디뮤어 셀렉션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리뷰까지는 아니지만 리뷰보다 조금 가볍게, 그렇지만 최근에 제 눈에 들어왔던 여러가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엠믹스 분들의 하이홀스 무대 보셨나요? 노바암미가 메인 타이틀곡이죠. 음반 컴백 무대에서 두 가지 무대를 다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음악만 들었을 때는 노바암미가 더 마음에 들었는데, 이 하이홀스 무대를 봤거든요. 이 무대가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무대 연출이나 모션들이 좀 연극처럼 무대를 꾸미셔가지고, 그리고 이 음악 자체가 업다운이 있는 음악인데 그걸 맞춰서 하시는 연출도 너무 좋았고, 멤버 두 분이서만 합을 맞추는 그런 구간도 너무 재밌었고요. 거울처럼 움직이거나 이런 액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음악만 들었을 때보다 이 무대를 딱 보고 나서 더 크게 와닿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앨범 발매 전에 퍼포먼스 비주얼라이저라고 해서 무대를 좀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영상도 있긴 했는데, 저는 그거를 봤을 때보다 딱 음악 방송에서 제대로 된 하나의 무대를 봤을 때 그게 더 훨씬 더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신 분이 있다면은 이 음방 무대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 이 곡의 매력에 대해서 좀 제대로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보라는 밴드 아세요? BABO라는 이름을 쓰는데, 저도 처음엔 몰랐거든요.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계속 뜨는 거예요. 봤는데 음악이 너무 좋고 비주얼도 되게 퀄리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밴드가 악동 뮤지션 이찬영 님이 하시는 새로운 밴드였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 하시는지 몰랐는데, 이찬영 님께서 결성하신 슈게이징 밴드라고 해요. 슈게이징이라고 하면은 신발을 쳐다보고 이렇게 연주를 한다. 이제 신발을 쳐다보는 이유는 음악의 분위기 자체가 좀 가라앉는 그런 무대인 것도 있지만, 기타를 연주하실 때 이제 페달을 밟잖아요.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페달을 바라보고 밟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슈게이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런 장르입니다. 바보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음악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는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이찬영님 얼굴이나 이런 걸 막 엄청 대놓고 프로모션 하시고 그런 밴드가 아니고, 멤버분들이 다들 가면을 쓰시고 굉장히 신비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밴드더라고요. 음원 사이트 검색해보시면은 지난해 마지막 날에 발매한 앨범도 있고,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올리고 계셔가지고, 이 이찬영님의 새로운 음악 세계를 좀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반드시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엄청 빠져있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아일릿의 신곡 아몬드 초콜릿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 2000년대 그런 걸그룹 음악 스타일에, 예전에 SM에서 활동했던 밀크라는 팀을 아시면은 왠지 그 팀이 했을 것 같은 굉장히 아련하고 예쁜 그 노림수에 제가 완전 제대로 당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이 노래의 재밌는 점이, 지난 발렌타인데이에 일본어로 먼저 발매가 됐었어요. 그리고 일본 영화의 OST로 쓰이기도 했다는데 한국어로 바꿔서 발표하시고, 더 재밌는 거는 일본 밴드 세카이노 오와리의 나카진이라는 뮤지션께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일본 음악의 색채도 있으면서 한국어 가사가 진짜 오묘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본어 가사를 너무 직역한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뭔가 약간 거슬리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꽂혀. 그 미묘한 맛이 있거든요. 아몬드 초콜릿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초콜릿은 달달하고 부드러운 음식인데, 아몬드는 고소하고 딱딱하고, 그 두 가지가 겹쳐진 게 아몬드 초콜릿이고, 사랑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하면서도 고민되는 그 마음을 이중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인데, 이 가사 자체도 되게 예쁘면서도 뭔가 툭툭 걸리는 표현들이 있으면서도 신경 쓰이는 그 느낌. 특히 후렴 가사 보시면은, 아니 누가 가사를 쓸 때 꼭 그것 같아, 이 발음이 너무 어렵고 툭툭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후렴 가사로 썼다? 그리고 그거를 너무 스무스하게 가사를 소화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후렴에서 또 이 제멋대로인 스마일 파트를 하시면서 거의 보컬을 놓아버리듯이 탁 뱉는데, 이 애매한 마음을 어떤 보컬로서 표현하신 게, 이 보컬이나 디렉팅을 너무 잘하셨다. 지금 트렌드 한 걸로만 보면은 마그네틱이나 체리시 이런 곡이 전 더 높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알 수 없는 중독성이 저는 와닿았습니다. 뮤비도 재밌는 게, 후반부 1분 정도는 아예 멤버분들이 안 나오고 오브젝트와 이 무드로만 채웠어요. 이 노래에서 얘기하는 사랑에서 느껴지는 아련함, 좀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 느낌과 여러 가지를 이 뮤직비디오에서도 표현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세카이노 오와리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이분들이 또 한국에서 합작을 했던 것 중에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에픽하이 분들이 같이 했던 슬리핑 뷰티라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 같은 봄에 듣기에 좋은 노래기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되어서 그림도 너무 좋고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거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이 아일릿의 아몬드 초콜릿도 멜로디 흐름이 반복적인 것들이 많이 좀 사용이 된 그런 곡인데 슬리핑 뷰티도 좀 그런 식의 전개를 볼 수 있는 곡이거든요. 아무튼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태리님, 배우 김태리님께서 팬미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포스터가 좀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바이닐 느낌을 제대로 살리셔가지고 특히 좀 시티팝 바이닐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사진이나 전체적인 컬러 그리고 질감 자체가 좀 빈티지한 무드를 섞어가지고 팬미팅 포스터, 특히 배우의 팬미팅 포스터가 아니고 앨범 커버 같은 비닐에 포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이제 연출을 하셨고 사진도 너무 매력적으로 나왔고 이게 사진을 클로즈업으로 하셔서 얼핏 보면 김태리님이 아니고 신인 싱어송라이터인가 싶기도 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하셨는데, 그리고 여기 음반으로 치면 트랙리스트처럼 이렇게 제목들이 써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김태리님이 출연하셨던 드라마들 제목이에요. 이런 것도 되게 센스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에 진공관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다녀왔거든요. 크지 않은 아지트 같은 공간인데 음감회나 뭐 영화 상영회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계시고 분위기가 너무 아늑하고 예쁘고 그리고 스피커나 이런 사운드 시스템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 한국대중음악상 후보에 올랐던 주요 작품들을 같이 들어보는 그런 이벤트를 참여를 했었는데 설명을 같이 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음악을 어떻게 감상하셨는지도 같이 얘기 나눠보고 하니까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왜 우리가 평소에 음악을 들을 때는 그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 음악을 큰 볼륨으로 집중해서 들으면서 뭐 와인도 마시고 하니까 이게 정말 매력있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 가지 음감회라든지 오픈 살롱 이런 이벤트들을 주기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계세요.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재밌는 체험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셔가지고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아니고 제 돈 내고 다녀와서 남기는 후기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좀 재미있게 봤던 것들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최근에 봤던 것들 좀 재밌는 뭐 음악이나 재밌는 작품들 뭐 여러 가지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